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부토크쇼 MC를 맡은 정경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자리의 부모님들을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해가지고 오늘 주말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만났거든요.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들 함께 같이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해요. 예,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내 아이 아빠 강지은. 천혜진. 아니, 하트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처음. 아, 팔이 짧아서 그래? 아, 예. 예쁘게 세팅이 됐어요. 내 아이의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데 집에 난리 나서 지금 짜고 있어요. 요거보다는 잘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개월, 8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장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개월 유한 8개월 기진 아빠를 키우고 있는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개월 유한이와 8개월 기진이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 아빠 최정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본인 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예, 거의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마지막을 이분들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지은. 전민규 보고입니다. 약간 느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데 점점 풋풋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근데 하트는 저희가 제일 커요. 하트는 제일 커요. 사랑이 제일 크고 자녀도 제일 많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전문가 선생님하고 우리가 새 부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밍아웃. 저는 요거는 한 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밍아웃이라 해가지고 SNS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네, 다들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도 이제 항상 그런 임신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쇼츠나 뭐 이런 곳에서 정말 진짜 아름답게 막 포장을 하고 BGM 흘러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좀 얼떨떨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째가 딸이고 저희가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둘째 했을 때 제가 마트에 가서 가장 큰 고추를 구입해서 아빠 퇴근길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달아놨었거든요. 우리 내 아이의 예, 그 이제 첫째가 몇 살이죠? 10살이요. 10살. 9살. 그래도 이제 위에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막내 아이들은 어떻게 이밍아웃 하셨나요? 저는 그 셋째 때 그거를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보냈더니 코로나 걸렸냐고. 그 당시에 코로나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설마 셋째는 주위에서도 상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알리니까 이제 셋째 때부터 막 미친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죠.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주위에서도. 예. 우리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와이프와 함께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이가 출산하면 아이가 나오면은 내가 꼭 이거는 해주겠다. 이건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도 딱히 약속했던 건 없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혼자 있는 느낌을 좀 최대한 덜 주고 싶어서 그리고 좀 둘 시간도 계속 갖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같이 좀 맡기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둘이서 이제 술 한잔하러 자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 육아가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또 남편이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버님들의 인상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괜히 내 남편이 생각나. 얘는
어디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잠깐 잊어놓고 잊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아를 양파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까도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까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몸에 좋으니까 양파를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예, 행복하고 맛있으니까. 근데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육아라는 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힘들었을 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몇 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잠을 못 자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잠을 안 재우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엄마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육아하면서 그러면은 제일 힘들었던 거. 첫째 때는 솔직히 제 몸이 아프니까 그냥 그게 다 힘들었어요. 내 몸만 멀쩡했으면 뭐든 다 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아픈 게 제일 힘들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모유수를 지금 첫째, 둘째 하고 있는데요. 첫째 때를 길게 26개월 정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는 그냥 당연히 이제 물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때는 또 힘들더라고요. 애가 다르니까 또. 애도 다르고 이게 애기랑 엄마의 합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첫째의 질투도 또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합 맞추느라고 되게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친환경 샵을 임신하기 전부터 이제 친환경 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기를 가지니까 본의 아니게 신경을 못 써서 지금 막 방치되어 있고 뭐 비누류 같은 거나 세제류 같은 게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하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제가 나가서 그래서 지금 계속 방치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하나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고 또 이제 그 일이냐 육아냐에서 하루에도 몇 번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유통기한 다 된 거는 다 같이 나눠서 씁시다. 예. 그 엄마들 보통 출산하면 경력 단절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때도 조금 일찍 복직을 했어요. 한 7개월 때 200일쯤 복직을 했는데 둘째도 당연히 그쯤 복직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세팅을 다 하고 이제 출산 육아를 시작했는데 둘째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를 연장을 한 상태예요, 지금. 야, 진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늘 많이 또 출산을 임신과 출산을 머뭇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첫째는 제가 21일 만에 나왔나요? 라디오를 운전을 해서. 네, 그리고 둘째는 제왕절개인데 한 달 만에 나왔어요. 했는데 되기는 돼요. 사실 되기는 돼. 그렇잖아요. 체력적으로 되기는 되지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보니까 몸이 골골 하더라고요. 예.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죠? 네, 그렇죠. 이제 어머님들이 그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단절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제 크신데 사실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아기를 키워보셔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아기를 키우는 게 더 힘드세요? 일을 하시는 게 더 힘드세요? 아이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드시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이게 꼭 위로가 완전히 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나서 다시 일을 무엇이든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멀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꼭 그 전에 직장을 그만두시더라도 새로운 일을 다시 창업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혹은 아니면 다시 이제 그 입사를 하신다던가 그랬을 때 훨씬 더 일을 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기회로서 아이를 낳은 것이 그걸 좀 활용을 잘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들 웃으면서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후배들이 또 선배님 애를 낳았는데 애 낳고 이제 키우는데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매일매일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늘 야 36개월까지만 참아라. 그러면 정말 편안한 삶이 조금은 온다 하는데 진짜 안 싸웠던 거를 다 싸워요. 맞아요, 진짜. 혼자 대답했어. 예, 그렇죠. 예, 서운한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자, 그럼 이제
서운한 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많이 서운했나 봐요. 연 많았나요? 아니, 서운했던 거 없습니다. 서운했던 건 없는데 없는데.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달랐던 가치관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뭐 한 예를 들어 와이프는 좀 위생에 조금 그게 좀 있어요. 예민하다. 잘 챙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예민하진 않거든요. 뭐 땅바닥에 뭐 한 10분 있어도 먹고 아이는 뭐 흙이라도 퍼먹어야 되고 뭐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그게 훨씬 더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다툼이 좀 있었어요. 다른 거는 크게 뭐 없었는데 얘기하고 싶어 지금. 아니 아내분이. 아 입이 달싹달싹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남편이랑 가치관이 좀 많이 맞거든요. 저랑 남편이는 둘 다 뭐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애가 위생적으로도 막 그렇게 뭐 예민하게 구는 스타일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그냥 주워 먹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냥 많이 내려놓고 키워요 저희는.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 둘을 첫째 둘째는 거의 다 키우셨잖아요. 섭섭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이프는 이제 뭐 저보고는 승질 내고 애들 보고 웃고 저보고는 승질 내고 애들 보고 웃고 약간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 저보고는 승질 내다가 갑자기 애들은 막 좋아해 막. 그러니까 자기는 막 하다가 또 애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반대도 있어요. 괜히 이쪽이 나쁘면 이쪽이 미우면 애들한테 화낼 때도 있어 가끔씩. 아빠 닮았다 그러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또 부딪히는 게 하나가 가치관이 좀 달라요. 육아 가치관이. 뭐 수면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식사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교육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데 전 그냥 태권도 가서 놀다가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꼭 피아노를 보내야 된다고 결국 태권도는 끊고 피아노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피아노 집에서 치지도 않거든요, 집에 와서. 근데 진짜 그것도 고민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 다 지금은 건강하게 뛰어노는 게 좋아 하지만 또 이때 아니면 또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엄마 욕심. 예, 엄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가끔 보면은 저는 그냥 약간 내추럴한 삶을 되게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와이프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생 쪽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얼마 전에 뭐 저는 이제 아직 30 뭐 한 40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구몬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와야지. 와야지. 와야 돼요? 그래요? 아니 일로 와. 이게 둘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맞고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간에 잘 잡아야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또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요 부분은 좀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키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학습을 했을 때 확실하게 잘 이거 인지를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나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5살인데 좀 영어도 읽고 한글도 읽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른다면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아이를 지금 이걸 시키고 싶은가를 고려를 하셔서 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빨간 펜을 했어요. 예. 이게 한글을 배우진 않고 그냥 그림 맞추기 하고 있더라고요. 동화 읽고 하는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오시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가치관이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계신 분들을 보니까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부부싸움 했는데 아이한테 들켰다.
여기는 이제 많이 들킬 수 있을 아이들이 커서 여기는 막 애기들이 어리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엄마랑 싸웠다고. 아이들한테. 최근에 싸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가 이제 뭐 10살, 9살이니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빠가 엄마랑 싸웠는데 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옳은 거 같니? 네가 봤을 때 얘다마 했더니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아무튼. 저도 이제 10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엄마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런 점은 너네 아빠 좀 웃기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운 얘기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그 너무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가고 이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저는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두 분이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랑 싸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랬을 때 어떻게 자기 입장을 잘 밝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잘 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100번 하시는 것보다 잘 한번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지. 또 앉아오고 있다가 내가 이래갖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막 싸워가지고 또 헤어지고 나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부들은 너무 잘하고 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 나름대로의 아마 비결이 있을 거예요. 비법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원래 신혼생활 때도 둘이 술을 그렇게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 육퇴라고 하잖아요. 그 육퇴한 다음에 그 술 한 잔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또 이게 좋은 게 그렇게 풀고 나니까 다음날 애기 보는데 좀 더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이제 좀 힘들지만 7시 좀 있으면 7시다. 1시간, 2시간, 3시간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좀 맞으면 되지만 제 남편은 술 한 잔을 못 해요. 술을 못 드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모유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맥주가 4년 전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저도 이제 너무 이 부부가 부러운데 그 아쉬움을 0.00 요즘에 노알콜, 무알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탁 따서 한 입 먹으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것도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이상해? 무알콜을. 네.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마치고 나서 육퇴를 한잔 하면서 아니면은 또 여행을 같이 가면서 잘 푸는데 내가 참 아이 낳길 잘했다. 나 엄마 되길 잘했다. 아빠 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많은데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가 32개월 때 이제 아기가 둘째를 낳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도 충분히 아기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병원복을 입고 병원에 있는데 첫째가 면회를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첫째가 걱정되는데 첫째가 이제 저 병원복 입은 저를 보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아이고 엄마 아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호해줄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정말 아기 낳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출산의 고통도 싹 잊게 되더라고요. 남의 애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엄마도 약간 눈물이 눈이 글썽글썽해지는 맞아요. 예. 그럼 우리 내 아이를 둔 정말 많은 순간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넷 낳길 잘했다. 저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집이 꽉 찬 그 모습을 볼 때요. 너무 꽉 찼어요. 너무 꽉 찼어요. 너무 꽉 찼지. 예. 저희는 그 조부모님들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에 내가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전에는 뭐 명절 때나 아니면 명절 아니더라도 다 같이 만나면 사실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점점. 근데 이제 얘기가 끊이지가 않는 거,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 거, 그거 보면서 진짜 잘했구나 이 생각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육아가 이제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잘했다. 너무 내가 내 인생에 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한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거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겁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고 사연을 들어보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선생님이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비부부의 사연입니다.
저희 집엔 출산도 하기 전에 막내 아기가 있어요. 바로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키우던 반려견인데요. 강아지가 질투해 쇠코지를 한다, 기관지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섣불리 임신하기가 겁이 납니다. 혹시 먼저 애기 육아를 하신 선배 엄마 아빠들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애기 육아라는 게 애와 개가 함께 큰다는 얘기인데 저희 집에도 개가 있거든요. 16살 된 개가 있는데 같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긍정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애기 육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애기 육아. 예.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같이 키웠을 때 뭐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는데 안 좋은 영향도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에 데리고 온 강아지도 저희 애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같이 키우면서 최대한 좀 서로 잘 맞을 수 있게끔 해보자 하고 해서 나름대로 서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점점 그 둘이서 되게 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둘이서 장난감 가지고 계속 서로 놀고 애기가 강아지한테 가서 장난감을 건네주고 강아지가 또 애기한테 가서 장난감 건네주고 또 서로 간식을 막 쉐어를 해요. 애기가 이제 먹다가 강아지 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 서로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접근하면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예비 부모의 사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부 모두 아이에게만 애정이 쏠리는 현상이 당연하다고들 하는데 신혼으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됐어. 신혼으로 돌아갈 수는 전혀 없나요? 나이 때문에 아이는 갖고 싶은데 신혼 시설을 싹 사라지게 할까봐 겁이 납니다. 아이를 가지고도 뜨거운 애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건 애를 안 낳아도 없어져. 그렇지 않아? 애를 안 낳아도 이거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관계, 애정관계를 약간 좋게 하는 이런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은 사실 없어요. 사실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부부들을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적절하게 거리감도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도 존중해주는 관계를 잘 유지를 했을 때 부부 관계가 괜찮게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말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럼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뭐 이렇대더라, 뭐 저건 저렇대더라 이러면서 진짜 카더라가 너무 많은데 오늘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카더라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더라. 부부 금슬이 좋아야 아이 성격이 좋다. 요거 OX를 준비했거든요. O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름 돋았어. 이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오죠. 부부 금슬이 좋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부 금슬이 좋다는 의미는 안정적인 가정 내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의미거든요. 당연히 아이가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다음이에요. 카더라 뉴스. 아이와 부모 사이엔 기질궁합이라는 게 있다. 왜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첫째랑 진짜 안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지 OX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제가 뭐 둘째랑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더 많기도 한데 남자끼리 막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제가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저한테 친절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뽀뽀를 해주는데 둘째는 뽀뽀도 안 해나 봐요. 남자라. 상남자라 아주. 좀 뽀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고민이 되는데 중간을 하겠습니다. 예, 중간을. 예. 요즘 부모님들이 기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그 기질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그래서 상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애들은 일단 부모님이 좀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아이가 나하고 안 맞더라도 이걸 어떻게 맞춰줄까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는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를 잘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약간 반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카더라 뉴스 다음입니다. 미운 4살. 훈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한다면 O. 아니다. 좀 더 이따가 해야 된다. 하면 X예요. 하나, 둘, 셋. 왜 X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계속되는 훈육이 있으니까 뭐 굳이 4살 때부터 뭐 전 지금도 와이프한테 훈육을 받고 있는데 뭐 애가 뭐 그건 그래요. 네. 4살은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계속 있을 훈육이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은? 네, O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훈육이라는 게 아이를 야단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훈육은 야단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학대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은 학대고 지금 여기 미운 4살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왜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자기의 의견과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나이가 4살쯤에 확실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운 4살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사실 아이들의 자율성은 18개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8개월 지나서부터 훈육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 카더라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의 사회화, 평생 간다? OX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다 X예요. 예, 저도 뭐 X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이제 처음이고 모르고 하는 건데, 이제 슬슬 배워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걸 평생 간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생 가진 않지만 아주 결정적인 시기이긴 하죠. 이 시기가. 이 시기에 잘못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으면 나중이라도 배우면 되죠. 그렇지만 이 시기 때 배우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죠. 그 시기에 그런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엄마 아빠가 잘 모델링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진짜 우리 부모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똑똑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더랍니다. 아이와 존댓말로 대화를 하면 인성에 영향을 준다.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지금 아버님들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 너 여기도 카더라야? 네. 부모가 아이에게 존댓말 쓰는 게 좋지 않다라고 들어서 그게 굳이 인성에 영향이 있다면 하라고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가 인상이 더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X를 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존댓말을 하면 조금 더 필터링이 돼서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뇌피셜 이건 카더라 말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 존댓말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X입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존댓말을 배웠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존댓말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죠, 사실은. 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런 것들은 태도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말로만 우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꼭 존댓말을 쓰실 필요는 없죠. 오히려 존댓말을 쓰시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좀 예의 바르고 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태도로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한테 그런 걸 잘 가르치시고 싶다면은
윗 어른들을 자주 만나고 내가 윗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자, 오늘 이렇게 육아에 대해 궁금한 것들 물론이고요. 또 같이 육아하는 우리 육아 동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아이 키우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저희는 이제 아직 애도 하나고 또 어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선배님들 보고 또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뭐 둘째에 대한 용기도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있는 아기도 좀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솔직히 육아를 하면서 뭐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이렇게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나누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시니까 와이프랑 함께 같이 육아를 이렇게 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념이 조금 잡힌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애 넷을 키우면서도 되게 부족한 게 많은 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저는 뭐 카드라도 지금 다 틀려가지고, 예, 다 틀려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좀 생각의 전환도 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돌봄! 육아